뻔하디 뻔한 룸사롱. 네, 주가 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 사장과 증권감독원 팀장이 비밀리에 만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감독원은 이제 수사 쪽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팀장은 조 사장님 무죄 방면을 위해 우리 증권감독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하 홍금보를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팀장은 자기 부하 직원인데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다. 그리고 자기 말이면 다 하는 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죽여 세우고요. 홍금보 역시 이번 판 세팅 완벽하다. 저만 믿으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룸사롱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홍금보가 이렇게 막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깔린 노래 3초간 들려드릴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엄정한 노래. 배반의 장미. 아니 어떻게 다 알지? 우리가 이래서 음키를 그러니까 못하나봐. 그래서 우리는 음키 맨날 지나봐. 난 비명 소리 나오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나도. 아니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역시 이 둘을 같이 여행을 보내야. 네, 배반의 장미를 부금으로 깔고 나타난 직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법정에서 피고 측 변호인이 아니 하한가에 사서 상한가에 파는 게 죄냐. 우리는 그냥 합당한 주식 거래를 했을 뿐이다. 증인을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홍금보가 나와서 아니요 당연히 주가 조작이죠 라고 이렇게 상반된 증언을 해요. 그래서 이건 주가 조작이고 금융 범죄다. 이 회사가 뒷거래를 해서 주가를 조작했고 그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의 흐름도 증거로 제출하겠다 하면서 5인치 플로피 디스켓을 이렇게 딱 내밀어요. 네, 지금 현재 배경은 1997년입니다. 와우. 네. IMF 전인가요? 전입니다. 네. 1997년 7월 우리의 주인공 홍금보는 이 사건으로 증권거래감독 팀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요. 팀장이 되면서 홍금보가 가장 처음으로 수사를 시작하려는 곳이 한민증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증권사인데 폭행 사건이 있어서 회장이 구설수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결국 불기소로 마무리된 종결난 사건이긴 하지만 여론이 안 좋아져서 자기 아들인 사장에게 모든 경영권을 물려줬고요. 자기는 뭐 일선에서 물려난다라고 한 포지션이지만 여전히 이제 한민증권은 회장 마음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홍금보는 이 회사가 10년간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것만 5건이고 그리고 자살한 관계자가 3명이다. 그래서 그동안 이 강 회장 일가가 빼돌린 돈이 거의 뭐 1,000억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딸인 강노라가 미국 국적인데 미국 해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파보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원래 감독원은 단독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담당 검사가 해외 계좌를 수사를 하는 것은 이게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빈약한 걸로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라고 이제 퇴짜를 놓쳐. 근데 이게 항상 수사물에서의 딜레마가 저길 파봐야 증거가 나올 것 같은데 파보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고 영장이 나오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딜레마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금보도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메일이 하나 와요. 그러면서 예삐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자기는 한민증권 비자금 증거가 있다. 횡령해서 비자금을 챙긴 증거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기로 하죠. 홍금보가 어두운 한강 강변으로 이제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나와 있는 사람이 짠! 그 한민증권의 아들 강 사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홍금보는 얼굴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함정인가 싶어가지고 주위를 막 둘러보고 날 담그려고 왔나 막 이렇게 봤는데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뭐죠? 그래서 설마 거기 뭐 사과 박스 있어요? 그래서 나 뇌물 안 받아요. 그러는데 사실 TF팀을 꾸려가지고 한민증권을 수사를 하자라고 한 시점부터 한민증권은 그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끈앞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이쪽도 대응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장은 회장한테 아버지 그냥 검찰 출두 한번 하시죠. 이번에 그냥 뭐 구린 부분이 있으면 싹 털어내고 가자.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자라고 하는 선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 회장은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그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단 영장을 발부될 만큼의 증거를 주겠다 너한테.
그러면 영장을 발부를 하면 보통 이제 파란 상자에다가 다 쓸어가잖아요. 네. 거기 사장실에 내가 이 비자금 회계장부를 두겠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시점이지만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벗어나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조연들이 다 익숙한 얼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강 사장 얼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곧 죽겠구나. 다른 드라마에 나와서 되게 회상 장면으로 나올 것 같은 선한 아버지 그런 아이고야.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네, 그날 밤 강명희 사장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고요. 영장은 발부가 됐어요. 그 작은 증거는 있었으니까. 근데 영장을 발부받아서 턴 사무실에 회계장부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윗선에서는 난리가 나고 또 아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강 회장이 여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동정적인 여론이 실리면서 결국 그 수사가 종결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그래서 당연히 홍금보는 그 책임을 물어서 좌천이 되고요. 더구나 한민증권에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검사랑 홍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홍금보가 완전히 좌절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장님이 계세요. 증권감독원 국장님이 야,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계장부가 분명히 있을 거다. 강 사장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은 거다. 그럼 그걸 찾으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마침 한민증권에서 고졸 여사원 신입 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다. 라고 네가 들어가서 가져오자. 근데 우리 홍금보가 35살이거든요. 국장님 제정신이냐, 안 한다, 나를 사지로 보냐, 나 같은 엘리트를 고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노발대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되게 끈질기게 찾아오면서 설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그 한민증권 회장의 인터뷰를 봐요. 그래서 그 회장이 9년 전에도 우리 한민증권에 대한 음해 세력이 있었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고 우리는 언제나 떳떳하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는데 9년 전에도라는 거에 홍금보가 완전히 딱박이 돈 거예요. 9년 전에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국장님을 찾아가서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홍금보는 그 한민증권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마침 홍금보한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홍장미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딱 20살이고 여상 졸업해가지고 들어가기 적합한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아 내가 먼저 동생한테 코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노티난다고 하면은 기세야 스타일이야 뭐 이러면서 핑크로 도배라고 하면서 모든 아이템을 핑크로 장착을 하고 그래서 홍장미로 입사하려는데 이제 당연히 필기 시험은 굉장히 좋게 합격을 하고요. 채용 면접 심사장에 갔더니 이제 심사위원이 보면서 뭐 하나 틀린 1등이네요. 뭐 이러면서 1등이 있고 최하점이 있네. 말해서 최고점이 297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홍금보가 시험 보러 봤을 때 3자로 이렇게 다 줄 세우기를 하던 옆자리 수험생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21점인 거야. 그래서 최하점하고 최고점이 같이 있네. 그래서 이게 면접이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옆에 부장이 되게 싸가지 없이 1등은 뽑는 게 아니야. 똑똑한 여자애를 어디다 써? 이런 식으로 면전에다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다른 지원자들한테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도 하는데 홍금보한테는 질문 하나를 안 합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금보가 빡쳐서 하나 틀린 게 아닙니다. 마지막 거 답이 없어가지고 뒷면에 따로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민증권이 이 정도 오류도 못 찾나 봐요. 저만 알았나요? 이러면서 도발을 이렇게 걸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정말로 답이 없었던 문제고 홍금보가 뒷면에 썼더니 답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괘씸죄로 안 뽑힐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에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홍금보는 한민증권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네, 입사를 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홍금보는 위기관리본부에 배치를 됐거든요. 굉장히 작은 부서예요. 홍금보까지 해가지고 4명인데 위기관리본부 본부장이라는 알버트 온 것 같은데 알버트 오라고 해서 본부장이어서 알본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알본부장은 그 강 회장의 외손자예요.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미국에서 몰래 영화 공부를 하다가 잡혀왔어요. 그래서 잡혀와서 본인은 회사 경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회사에 출근해서 하는 일은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 비디오만 보고 있어요.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계속 영화만 보는 타입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년 과장이 한 명 있는데 만년 과장도 거기서 맨날 만화만 보고 있고 일 하나 하지 않고. 그리고 일 하나 싶어서 보는 한 직원도 이제 공학 박사라고 하는데 그 증권사에서 뭐 금융에 관련된 거 안 하고 맨날 코딩만 하고 있어. 자기 취향에 프로그램만 다루고 있고. 그래서 뭐지 이런 아무도 일을 안 하네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엘리트로서 납득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부서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국장님이 아니 우리 증권감독은 엘리트를 갖다 놓고 걔들 뭐 하는 거야? 야 너도 일하지 마. 막 이러면서 편들어주거든요. 편들어주는 국장님이 김원혜 씨가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빠처럼 계속 근보를 되게 챙겨주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회계장부도 찾아야 되지만 그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 예삐라는 메일을 받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예삐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강 사장이 자기는 예삐랑 같이 이 회계장부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삐가 따로 있어서 그 강 사장이 그렇게 된 후에 예삐한테 계속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만나자, 장부가 없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읽지를 않는 거예요. 예삐는 잠적해버렸어요. 그래서 회계장부를 찾는 것, 그리고 예삐를 수사하는 것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강 사장의 측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강 사장이 자주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강 사장 비서가 알고 있겠다 싶어가지고 강 사장 비서가 머물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미혼 여성 기숙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또 잠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 4명이서 같은 집에서 사는데 그 4명이서 툭닥이면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회사에 위장 잡입하면서 과연 예삐는 누구이며 회계장부는 어디로 갔으며 이 쓰레기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얘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네, 배우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홍금보 역에 이제 박신혜 씨가 하고 있고요. 이제 홍금보의 옛 전남친으로 한민증권이 강 사장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대표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외부로 지금 한민증권의 대표가 된 신정우 역의 고경표 씨, 그리고 그 사장 비서이면서 기숙사에서 왕언니로 홍금보랑 투닥거리게 되는 고복희 역의 그 우영우에서 봄날의 햇살 배우 있지 않습니까? 최소연 역을 했던 하윤경 씨가 맡았고요. 그리고 그 알본부장 알벗 오의 조한결 씨가 했는데 저는 조한결 씨 이번에 처음 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귀궁에 이무기 그 역을 하셨고 윤계상 씨가 주연이었던 트라이라는 럭비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저 그것도 앞에 살짝 봤었는데 거기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처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봤던 2개에 다 있었어. 저희 그 댓글 보셨죠? 단체로 안면 인식 장애냐고. 근데 얼굴에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얼굴형이긴 그렇게 쉴드 칠 필요 없어요. 그 박신혜 씨가 주연인데 옛날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캐릭터 하면서 정의롭지 않으면서 동백하지 않는 이종석, 분노하지 않는 장혁, 그리고 뭐 가난해서 월세 걱정하는 이민호 뭐 이러면서 돈 때문에 울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부모님 다 살아계시는 그 철없는 박신혜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상속자들 이미지가 너무 세서 그렇지 박신혜 씨가 굳이 그렇게 막 맞아. 청순하고 울고 막 이런 역만 하지는 않으셨는데 미나미 시네요도 그렇고 피노키오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론 꿋꿋한 캔디 같은 역할을 많이 하시긴 했지만 약간 이미지가 너무 상속자들 쪽에 고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출연작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람브라의 궁전의 지옥에 나오셨더라고요. 뭐야? 그거를 있었어? 그거를 잊었다고? 나는 그걸 까맣게 완전히 기억에서 이건 쉴드 칠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해.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기억에서 그 지웠나 봐. 정도로 아니 악몽 같은 기억인가요? 그렇기는 해. 악몽 같기는 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미지였는데 박신혜 배우가 최근에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거기에서도 악마였다가 좌천이 된 좌천이 또 돼가지고 인간계로 내려와서 판사를 하는데 이제 인간계 그 상식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법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범죄에 약간 사적인 재질을 가하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그것도 초반에 보다가 근데 좀 그 폭력적인 장면이 좀 많이 맞아. 나오고 나도 그래서 못 보겠더라고. 그리고 또 그 코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코믹한 부분이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여러모로 스토리도 그렇고 다 과해서 이렇게 하차한 그런 작품이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연기 변신을 꽤 했고 그게 시청률도 제법 잘 나왔고 연기도 호평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과했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미스홍에서는 좀 상당히 잘 정돈되게 나와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오버스러우면서 코믹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장르로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뻔뻔하게 사람들이 20살? 너무 노안 아닌가 막 이렇게 구박할 때도 꿋꿋하게 이제 막 뻔뻔하게 20살인 척 막 핑크 아이템으로 도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연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버럭해야 될 부분은 되게 버럭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장면 하나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사원으로 들어가서 온갖 잡일들을 다 해요. 막 커피 시중도 들고 도시락 배달 같은 것도 시키고 해서 증권 트레이딩 부서에서도 이제 커피 배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되게 수상쩍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수창을 띄워놓고 마우스에 이제 손을 올려놓고 굉장히 초조하게 대기하는데 그 옆에 한민증권 뭐 11시 28분 뭐 이렇게 되게 수상쩍은 시간과 그런 게 써져 있죠. 그래서 뭐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홍금보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일렸는데 이제 직원은 이제 여성 보시는데 뭐야 저리 꺼져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매수 버튼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금보가 처음에 밀려나다가 다시 그 직원을 밀치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 하한가에 얼마를 던지는 거야 하면서 버럭하면서 그거를 취소시키고 뭐 거래소에서 전화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었는데 그 장면에서 상당히 좀 버럭 지르는 저 부분의 연기가 상당히 괜찮은데 뭐 싶어서 이제 미스홍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양치님과 저의 알고리즘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같은 알고리즘 트위터가 저도 딱 저 장면을 봤어요. 인스타에서 봤는지 뭐 트위터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좀 보고 싶다라는 그쵸.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이 편집도 괜찮아가지고 되게 뭔가 무시하는 여사원이었는데 사실 이 주가 조작을 바로 잡아내고 바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작품이거든요. 이름을 왜 홍금보로 지었을까? 그 홍금보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는 홍콩 네, 배우죠. 영화의 배우잖아요. 일부러 그 이름을 가져왔는데 작가의 의도대로 그 시절에 여성상이 되게 고착화돼 있고 약간 여성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그런 이미지를 전복시키고 싶었고 그 홍금보 배우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정의로우면서도 되게 코믹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차용하는 의미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런 이름을 아무렇게나 쓰지는 않았겠죠. 네. 제작사의 홍보 문구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말단 사원으로 위장 취업한 엘리트 언더커버의 레트로 오피스 코미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률이 꽤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0% 넘었고 최고 한 14%까지 나온 정도면 요새 드라마로서는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안타깝게도 제 주변은 저 혼자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렇게 뭔가 SNS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지는 않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인기가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레트로 복고는 언제나 인기 있는 소재고 그리고 언더커버 소재가 코미디로 쓰기에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뭔가 위장을 하면서 원래 캐릭터와 위장한 캐릭터의 갭에서 오는 코믹함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그 소개해드린 그런 장면처럼 사람들이 무시하는 고졸 여사원이 사실은 이런 능력자였다. 그래서 힘순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니까 이런 소재들로 배경을 1997년으로 잡았어요. 그럼 당연히 IMF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배경도 증권사야. 그래서 그런 금융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다루면서도 무겁지 않고 침울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금 밝혀가면서 작품을 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굉장히 소재랑 방향을 되게 영리하게 끌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검색도 해봤는데 2018년 제10회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문영경 작가가 극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은 되게 생소한 작품이었는데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작가고요. 반면에 연출은 조금 코믹한 부분도 그렇고 컷 잡는 것도 그렇고 약간 올드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은 좀 별론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감독님이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우리 드라마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코미디, 연기, 앙상블, 따뜻함이다. 그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신 걸 보고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웃긴 장면도 좋았고 그 IMF에서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기숙사 사람들끼리 그 여성 연대다 혹은 그 회사에서 보이는 동료들의 연대 그런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따뜻함도 좋았고 그 연기 앙상블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내가 이렇게 조연들 하나하나가 다 좋았던 적이 언제였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스토브리그에서 느꼈던 그래서 스토브리그에서 각각 그 캐릭터들마다 그 사연들이 궁금하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극이 마무리되고 그 후에 어떻게 살지가 되게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보이거든요. 물론 스토브리그는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모두 선을 이루는 반면에 여기는 다 하나같이 조금씩 잘못을 해가지고 그 누구도 이 비극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없는 뭐 비리를 눈 감아줬다던가 비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던가 아니면 홍금보조차도 저 상품 물이 있는데 저렇게 팔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자기는 지금 임무가 너무 중요하니까 못 본 척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이 있었던 부분들도 있으면서 그럼에도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부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독 이제 강 회장 막 뻔뻔하게 자기가 그런 횡령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위기가 왔는데도 챙긴 뒷돈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나라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만 하는 그런 빌런의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진짜 연기들이 다 좋다. 그리고 그 캐릭터의 세세한 설정들을 너무 이렇게 산만하지 않게 그렇게 그 부각되지도 않게 살짝살짝 드러나거든요. 전체적인 스토리에 잘 묻어가도록 되게 설정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결이 나지 않았고요. 네, 16부작 완결인데 오늘까지 해서 13부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녹음이 올라갔을 때는 이미 완결이 났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팟캐에서 신나서 영업하고 결말을 조지는 드라마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아람브라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박신혜 그러네. 사실 그리고 스토브리그도 정말 재밌었지만 마지막 화가 좀 아쉽긴 그 했는데 정도면 수작이죠. 양반인가요? 네, 그래서 궁금하네요. 과연 결말까지 재미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아니 결말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 그 평을 듣고 그 전에 하차를 하면 돼요 여러분. 재밌는 그 앞까지만 재밌는 부분만 쏙 먹으면 되지. 듣기로는 인터뷰 내용이나 뭐 그런 홍보 문구 같은 걸 보면은 뭔가 장점, 강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돼요. 이어지는 81화 4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드라마 핫스팟 이야기가 계속됩니다.